예, 차관입니다. 현재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예, 현재는 대통령입니다. 현재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상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상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윤석열은 전쟁 선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현재 국군 통수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국군 통수권은 현재는 대통령이 헌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이 공군 A1기를 가지고 오라 그러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그 목적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성대 장관님 나오십시오. 박 장관님 법률가시죠? 예. 네. 현행 판례에 따라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 말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계엄의 불법 계엄으로 국회를 침탈하면 내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판례에 따릅니다. 판례에 따르면 국회를 침탈했다고 표현을 하시면 거기에 대한 판단은 내란죄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법원행정처장께서는 분명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라고 하셨죠?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법률가로서 12.3 비상계엄은 합헌입니까? 위헌입니까?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런 판단은 지금 사법적 판단 알겠습니다. 앞에 두고 좋습니다.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지난 4일 밤에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에 대통령 안가에 가셨죠? 예. 가셔서 김주현 민정수석 등과 함께 저녁을 드셨죠? 예. 헌법이 유리된 날에 국민들은 추운 겨울에 밖에서 윤석열 불법 계엄을 규탄하고 있는 그 시간에 안가에서 술 드셨죠? 술은 먹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그러면? 저희들 사실은 그날 다 사의를 표한 상황이라서 사의 받아들이지 않고 송년회 하셨다고 했죠? 송년회라는 표현은 저희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습니까? 그럼 모여서 다시는 보기 어려울 거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은 바깥에서 격분해서 지금 계엄 반대 투쟁을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몇 명이 안가에 모여서 안락하게 밥자리 하고 있었습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농성하고 밤새고 있었어요. 그 부분이 적절하지 못했다면 그건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걸 왜 안가에서 합니까? 박 장관님, 예. 현재 법상으로 검사장 인사권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인사권 대통령이 갖고 대통령이 가지고 있죠. 현재도 내란 속의 윤석열이 검사장 인사할 수 있죠. 인사권은 헌법상 인사권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상목 부총리 나오십시오. 최상목 부총리 나와주십시오. 박 장관 또 째려보셔. 또 째려봐. 또 째려봐. 12.3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반대하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엄령 발표 직후 유동성 무한 공급을 발표하셨죠. 국무회의 발표 직후 제가 그 자리에서 그 후에 하셨죠. 그 후에 한국은행 총재하고 금융 당국자들을 소집을 해가지고요. 그때가 간접적 방식의 계엄 옹호 아닙니까? 윤석열 결정이란 간접적 지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의원님, 지금 의원님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부총리님, 네, 비상계엄 이후 어제까지 네,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얼마나 증발했습니까? 100조 넘게 증발. 140조 증발했습니다. 내년도 한 해 국가 예산 670조 원의 20%가 나흘 만에 날아갔습니다. 부총리님, 네, 지난 2년간 100조 가량 세수 펑크 났죠. 성장률 1%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답 못하십니까? 네, 아니요. 정부 정책 운영에 잘못이 있다면 저한테 있습니다. 좋습니다. 부총리님, 네, 내란숙의 윤석열과는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저는 인수위에 참여해서 처음 뵀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미르재단 설립, 청와대 회의 4차례 주재했죠? 그건 미르재단 설립이 아니었고요. 네, 대통령 순방 여기 정상회담 준비 회의였습니다. 그 뒤로 국정농단 특검, 즉 윤석열 씨가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국정농단 특검에서 참고인 소환 조사 받았죠? 네, 한 번 받았습니다. 기소 안 됐죠? 네, 안 됐습니다. 그때 윤석열이 빼줬습니까? 전 그 당시에 당시 윤석열 검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부총리는 박근혜 탄핵 당시에 기획재정부 1차관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부총리는 자신이 모신 두 대통령을 탄핵당하는 경제관료가 되신 겁니다. 들어가시죠. 네, 그걸 국민 들어가십시오.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님 다시 나오십시오. 다음날 탄핵 지원하는 회의 발표하시고 뭘 떳떳하십니까? 아까 질문을 하다 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 장관님, 예,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늘 윤석열을 긴급 체포할 수 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옆자리 계셨죠? 예. 동의하십니까? 그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긴급 체포 법률가로서 예. 묻습니다. 긴급 체포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해서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직 고위 검사로서 능력 있는 수사 검사로서 긴급 체포라는 형소법의 기본 요건에 대해서 동의 못 하십니까? 충족이 안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향후 공수처, 국수본 또는 검찰 등에서 체포영장 또는 영장 없는 긴급 체포를 진행하는데 저항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당한 공무 집행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 저항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그러하죠. 예. 좋습니다. 그다음 곧 퇴임하실 건데 퇴직하시고 난 뒤에 예. 본인이 모셨던 본인을 장관으로 만들어줬던 윤석열 씨의 변호인단에 합류할 겁니까? 우선 제코가 석자입니다. 지난번 방첩사령관이 선관위에 투입할 때, 선관위 군대 투입할 때 군법무관들, 젊은 군법무관들한테 자문을 했습니다. 그 젊은 군법무관들은 모두 위헌이라고 펄쩍 뛰며 방첩사령관을 결사적으로 막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법무관들은 결사적으로 방첩사령관을 막았는데 왜 장관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못 막았습니까? 못 막은 결과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총리 이하 모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와 행동으로 다양한 막기 위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은 분명히 알겠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총리님,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헌법에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죠. 네. 모든 국법상 행위를 그렇게 따라 해오셨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도 그 절차 거쳤습니까? 전혀 본 적도 없습니다. 안 거치셨죠. 네, 그렇습니다. 총리와 국무위원회 부서 안 하셨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서 그 국법상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부서 한 분 있으면 손들거나 일어나 주세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총리와 국무위원이 부서 안 했다고 지금 하셨습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네. 다른 국무위원들 중에서 다른 하신 분 국무위원들도 있으면 손들어 주세요. 없습니다. 제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어느 경우든 부서 안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엄 해제 국무회의 이후 내란숙의 윤석열과 몇 번 만났습니까? 12월 4일 날 만나셨죠. 정확히 지금 좀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논의를 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12월 4일 날 만나셨죠. 12월 4일 날은 네,
만나셨죠? 무슨 얘기 하셨어요? 계엄이 해제되고 난 뒤인데 무슨 얘기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대통령님하고의 그런 좀 대화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어렵겠습니다만